슈비두바빠빠빠 슈비두바빠빠빠 라라라라라 라라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바로 변액보험입니다. 변액보험, 참 이게 애물단지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고객분들 만나서 상담하거나 강연장 가서 사람들이랑 얘기 나누다 보면 변액보험 때문에 속 썩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변액보험 자체는 관리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금융상품인데 관리를 안 하니 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왜? 관리를 안 하니까 수익은 안 나. 근데 해약을 하자니 해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변액보험은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수익이 왜 계속 안 나고 마이너스고 신통치 못했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 논리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00만 원을 예를 들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50만 원이 수익률이 50%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시장의 상황이 좋아서 다시 50%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100만 원이 아니죠. 75만 원까지만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 내려갈 때 50만 원이랑 50%랑 올라갈 때 50%는 다르다라는 거죠. 올라갈 땐 여기에서 50% 올라가면 25만 원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100%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잠깐 판서를 할게요. 자,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죠. 쭉 올라가지도 않고 쭉 내려가지도 않고 늘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내가 꾸준히 적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이만큼의 목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주가가 앞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려갔다가 이쯤에서 끝나버리게 돼요. 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논리 때문에. 내려갈 때보다 올라갈 때는 2배로 더 올라가야 돼. 만약에 이 코스피 지수 얘가 쭉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때 이제 이쯤까지 올라오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여기서 멈추게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그동안 우리가 방치를 하고 있었으니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원금이 해지 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 거죠. 왜? 계속 깎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리가 안 돼서 수익이 잘 안 났던 겁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이게 수익이 보여지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실제 펀드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특정 펀드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이고, 왜 그러냐. 요거 먼저 보시면요. 이 위에 보이는 이 까만 색깔 선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고요. 밑에 있는 초록 색깔 선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슷하게 움직이면 계속 밑으로 점점 떨어지죠. 이거 앞으로 시간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한 겁니다. 우리 실제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변액보험이라는 거는요, 납입하는 원금이 있고요. 내가 납입해서 쌓여있는 적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입금이 있고 적립금이 있는데, 투입금은 상관이 없어요. 주가가 내려가면은 쌓일 때 사는 거니까 좌수를 많이 확보해서 이건 상관이 없는데, 그동안 내가 쌓아둔 적립금은 목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목돈이 점점 이런 식으로 깎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립금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론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0만 원을 투자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만약에 뭐 주식형 펀드가 1,000원이다. 그래서 10만 원 투자했더니 10만 원이잖아요, 지금. 근데 1,000원짜리입니다. 1,000원짜리 펀드를 100개를 살 수가 있겠죠. 나는 펀드 100개를 사서 내 돈 10만 원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질 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얘 가만히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떨어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변액보험은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뭐냐면, 변액보험 내에는요, 그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미국 펀드, 뭐 인덱스 펀드, 뭐 가치 주식형 펀드, 뭐 중국 펀드, 여러 개의 펀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그 중에서 아무거나 왔다 갔다 해서 자유롭게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때가 되면요. 우리 항상 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채권은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네, 그거예요. 그러면 주식형 펀드에 있는 걸 채권형 펀드로 바꿔놓으면 돼요. 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채권형 펀드가 뭐 500원일 수도 있고 1000원일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됐건 간에 10만 원으로 500원짜리 사면 200개 채권형 펀드 사가지고 10만 원은 그대로일 테고 내가 갖고 있는 10만 원을 가지고 1000원짜리 채권형 펀드 사면은 100개 사가지고 10만 원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죠? 채권형 펀드 이때 당시의 가격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채권형 펀드를 옮겨놨더니 내 돈은 그대로 있다. 근데 주가가 쭉 떨어집니다. 그럼 난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금을 왕창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금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은행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막 떨어져요. 뚝뚝뚝 떨어져요. 내 돈은 은행에 있고. 금값 떨어지는 거랑 나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내 돈을 지킬 수 있게 적립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왜? 변액보험 가입하신 거는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려고 가입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방치해두면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갈 때, 할 때마다 내 그 적립금 점점 줄어드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식형 펀드에 있는 거를 채권형 펀드로 옮겨 놓으면서 내 돈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가가 진짜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주가가 좀 떨어졌네? 이런 거죠. 내 돈을 금 갖고 있던 걸 팔아서 내 돈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금값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금값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값이 앞으로 오를 확률이 많아요? 내릴 확률이 많아요? 오를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 있는 돈을 가지고 다시 금을 사는 거죠. 이게 이겁니다. 주식형 펀드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500원까지 떨어졌네? 그러면 나 지금 10만 원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로 요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500원짜리 펀드를 200개를 살 거 아니에요. 500원짜리를 200개 사니까 내 돈은 10만 원. 아직까지는 자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왜? 금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 돈을 가지고 금을 샀어요. 근데 금값이 아직 안 올랐어. 그럼 난 아무 상관이 없죠, 아직은. 예. 내 돈은 그대로인 거죠. 그런데 다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원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200개 주식형 펀드가 있는데 펀드 한 개당 1,000원이래요. 그러면 얼마예요? 20만 원 되는 거죠? 네, 수익 나는 거죠. 은행에 있던 돈을 가지고 금을 샀어요. 금값이 많이 떨어져서 오를 걸 기대하고 그랬더니 금값이 올라갑니다. 그럼 난 수익 보는 거죠. 바로 그런 구조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갈 때 지키기 위해서 주식형을 채권형으로 변경해 놓으시고요. 떨어졌을 때 채권을 주식형으로 다시 바꿔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일 높을 때 팔아서 제일 높을 때 다시 사고 이런 거는 잘 못할 거예요. 흔히 말해서 발끝에서 주식형으로 머리 끝에서 채권형으로 바꿨다가 발끝에서 다시 주식형으로는 바꾸기 힘들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경제 공부를 조금만 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요, 어깨 정도에서 채권형 펀드를 바꾸고 무릎 정도에서 주식형 펀드를 바꿔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는 누구나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구조로 좀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건 뭐냐면 실제로 제가 저희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제 신문이에요. 뭐 신문이라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우리 고객분들이 이제 그 경제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챙겨보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합해서 중요한 이슈만 보내드리는 건데, 보시면은 타이틀이 이겁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신문을 제가 보낸 날짜가 2015년 8월 10일 날 신문을 발송해드렸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던 건데 그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2003포인트였어요. 자, 근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요 2015년 5월달, 그러니까 이게 8월달에 보낸 거니까 3개월 전쯤에 제가 한 건데 2100포인트일 때 주식형 펀드에 있던 것들을 채권형 펀드로 다 바꿔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적립금을 안정적인 채권으로 변경해 두었기에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겁니다. 5월 6일 날 2100포인트 때 주식형 펀드를 채권형 펀드를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 주가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100포인트나 빠졌는데 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내 돈은 채권형 펀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거는
2015년 10월 달에 제가 보낸 건데요. 제목 타이틀이 브라보 코스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그런 기사 타이틀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투명하던 지난 5월 적립금을 안전하게 채권형으로 변경하였다가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되던 시기인 9월 18일 날 적립금을 주식형으로 변경하시자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뭐냐면 9월 17일 날 주가가 1976포인트까지 빠졌었어요. 그때 저희가 그런 거죠. 원래 아까는 우리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바꿔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돈 변액보험 채권형 펀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형 펀드에 있는 걸 주식으로 다시 바꾸자. 주가 올라갈 것 같다. 그랬더니 9월 달에 바꿨는데 한 달 조금 안 돼가지고 다시 2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예, 브라보죠. 분명히 우리도 거기서 수익을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작년 겨울이네요. 12월 달에 보낸 신문이었는데, 잘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볼게요. 적립금은 채권형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투입금은 주식형으로 유지함으로써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저희들 다 이제 보시다시피, 어디 갔습니까?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바꿔놨었거든요. 그게 9월 17일이었었죠. 그런데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11월 10일 날 주식형에서 다시 채권형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때 원유 가격 떨어지면서 주가 엄청 폭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1948포인트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왜? 1996포인트 때 이미 채권형 펀드를 바꿔놨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거랑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실제로 이거 한번 봐볼게요. 1년 동안 관리한 건데요. 관리 안 했을 때는 2.3%, 관리했을 때는 3.5%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1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했으니까 좀 더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면은 수익률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자, 보게 되면요. 관리 안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3.5%, 관리했을 때 8.4%입니다. 예,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해야지만 변액보험은 수익률을 잘 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익을 내는 것 떠나서 내 돈이 점점 깎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고, 관리함으로써 깎이는 것을 방지하는 걸 떠나 더 뛰어넘어서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8.4%가 의미하는 시사점이 굉장히 큰데요. 이게 총 수익률을 지금 89% 거의 90%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을 한 건데, 이게 90%의 수익을 달성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냐면 안전하게 이 수익률을 달성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자, 왜냐면 좀 위험하게 주식이나 선물 옵션 이런 거 하시다 보면요. 진짜 뭐 아니면 도 이런 거 있죠. 성공하기 힘들지만 한번 잭팟 터지면은 50%, 100%, 200% 이런 수익 보는 것들 꽤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우리 돈을 위험하게 투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안정성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데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뜻이 깊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기에는 가장 좋은 금융상품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변액보험 관련된 상품들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것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관리 없는 투자는요, 기름 없는 자동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 집에 벤츠가 있건, 리무진이 있건, 에쿠스가 있건, 카니발이 있건,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기름을 넣지 못하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뭐 독서하려고 그 차를 산 겁니까? 거기서 뭐 영화 볼 겁니까? 뭐 잘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는 본디 기름을 넣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는 이동수단인 거지 않습니까? 변액보험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 해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나의 부를 창출해 나가고 목돈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그런 금융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니 관리하는데 좀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어떻게 뭘 바꿀지도 모르고 뭘로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거 안내 받으시라고 담당자가 있으신 건데,
담당 FC분들이나 뭐 담당 상담사분들, 설계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요청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고민도 많이 있으시죠? 내 담당자는 벌써 그만둬가지고 연락이 안 돼요. 또 맨날 뭐 연락하면은 뭐 아직은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다리세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다 알아서 챙겨드릴게요. 챙겨주긴 뭘 챙겨줍니까? 사실 제가 저도 이 업계에 10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거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장기 상품이라고 방치할 뿐이지. 그때까지 그 FC가 일할지 담당자가 일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불투명한 미래에 우리가 저축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야 되는 일인데 현실은 좀 사실은 그런 거는 같아요. 만약에 이제 담당자분들이 없으셔가지고 관리를 좀 받기 힘드신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조금은 신경 써드릴 테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변액보험을 왜 관리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슈비두바바바바